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현지 시간 3월 18일, 9일 이틀간 열렸던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일단 정책금리가 동결됐다. 두 번째, QT, 양적 긴장의 속도를 감축했다. 그것도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세 번째, 올해 금리 인하를 2회 하겠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책금리 동결은 무슨 뜻이냐? 작년 12월 FOMC, 올해 1월 30일 FOMC, 이번 FOMC 똑같이 4.25에서 4.50%로 동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 연속 동결했다. 그 전에는 작년 8월에 5.5%로 최고점이었죠. 그 다음에 9월에 5.0% 이자율을 낮췄고요. 그 다음에 4.75%로 낮췄고, 그 다음에 12월에 4.5%, 그리고 1월 4.5%, 이번 4.5%, 이렇게 3회 연속 동결시켰다. 그 의미가 뭘까? 두 번째, QT 속도를 감축했다. QT가 뭐냐? Quantitative Tightening, 그래서 양적 긴장입니다. 돈이 풀려 있죠. 양이 많이 풀려 있죠. 그거를 타이트하게 조인다. 시장에 돈을 끌어당기겠다 이 말이죠. 그 수단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시장에 나가 있는 미국 국채를 연방은행에서 사들이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 그런데요. 주택 저당 담보 증권 이런 거죠. 이것들을 매입하는 거죠. 그래서 MBS는 월 350억 달러씩 매입했는데 그건 그대로 진행. 근데 국채는 작년 5월에는 월 600억 달러씩 매입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50억 달러 매입이었는데 앞으로 이거를 월 50억 달러씩만 매입하겠다. 시장에서는 여기에 이제 기대치에 벗어났죠. 한 100억 달러, 150억 달러로 축소할 줄 알았는데 월 50억 달러로 확 줄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 다음에 앞으로 이자율을 2번 내리겠다, 이자를. 어나운스 했죠. 이런 걸 이제 어나운스먼트 이펙트라고 그러는데요. FOMC는 1년에 8번 열립니다. 지금 2번 열렸죠. 6번 남았는데 그 6번 중에 금리 인하를 2번 감행하겠다. 자,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로벌 모든 시장과 정부와 기관들과 기업들이 여기에 맞춰서 알아서 깁니다. 공포탄을 터뜨린 거죠. 이런 걸 이제 어나운스먼트 이펙트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유명한 권투 선수가, 운동 선수가 때리려고 폼만 잡아도 움찔하듯이 전 세계가 움찔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공통으로 향하는 지점이 하나입니다. 공통으로 향하는 지점이 뭐냐? 경제 전망이 조금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 불안하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지금은 내릴 때가 아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시중에서 돈을 땡기는 것도 안 된다. 그렇지만 그대로 두면 또 다른 곳에서 풍선 효과처럼 뭔가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금리를 인하는 분명히 한다. 몇 번? 2번. 앞으로 9개월 동안 2번 한다. 그러니까 긴장해라. 이런 시그널을 줍니다. 경제 전망에 있어서 이제 1월 달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용하고 물가가 대체로 균형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Employment and inflation goals are roughly in balance.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Uncertainty around the economic outlook has increased. Uncertainty가 has increased. 증대하고 있답니다. 경제 전망에 있어서 증대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금리도 동결하고 QT 속도도 늦추고
뭐 이런 겁니다. 금리 동결은 다들 예상했습니다만은 QT 속도를 이렇게까지 축소할 줄은, 감축할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경제 성장률이 뭐 어쩔 것 같고 실업률이 어쩌고 뭐 물가 어쩌고 얘기했는데요. 이건 다 개소리입니다. 아니 올 하반기에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는데 무슨 애들은 25년부터 27년까지 전망을 했어요. 뭐 롱거런까지. 이건 볼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발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파월 의장하고.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크게 세 가지를 물어봤는데, 첫 번째, 물가 및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뭐, 이분도 거의 뭐 정치인이니까, 들었다 놨다 하죠.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양호하게 간다.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실업률도 4.1%로 낮게 유지하고 있다. 5% 이하면 괜찮은 거거든요. 괜찮다. 인플레이션은 원래 중앙은행의 목표가 2% 내외니까 거기로 향해 가지만 불확실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 예. but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의 연준의 정책 기조, 정책 경로 관련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정책 금리는 경제 성장성이 여전히 좋기 때문에 뭐 적절히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이민, 재정 정책 등이 불확실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다고 그랬다, 안 한다고 그랬다가 관세를 매겼다, 보류했다, 다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책 전개 상황을 좀 보고 명확해질 때까지 추가적으로 연준에서는 정책 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 지금 그대로 가겠다 일단. 세 번째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트럼프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뭐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금방 얘기한 것처럼 불확실성이 크다. 그래서 그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 이런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가 좀 어렵다. 연준은 뭐 내일 모레 다음 달에 경제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거시경제를 따지니까. 그러니까 뭐 추정하기 좀 어렵다. 왜? 이제 집권한 지 2달밖에 안 됐으니까 좀 지켜보자. wait and see 이렇게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덧붙인 게 이제 우리 일론 머스크 형이 연방정부 공무원 대량 해고 이런 것이 좀 영향이 없겠느냐 물어봤더니 고용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아직 중대한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정책 금리 동결은 예상했고 그 다음에 올해 2회 정도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것도 예상했는데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했다는 것 이거는 다 예상했던 겁니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QT의 폭이 생각보다 좀 컸다. 예. 그래서 약간 불안해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다 이 발표하고 나서 뉴욕 증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금융시장 반응은 금리는 좀 하락하고 주가는 뭐 상승하다 좀 떨어졌다 뭐 이러고 달러와 상승폭은 좀 줄고 예. 왜냐하면 이게 불확실성을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 파월 의장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지지난주에 우리 트럼프도 불확실성이 있다,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기자회견하고 회의 결과에 대해서 투자은행들의 코멘트를 좀 보면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어찌됐든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과 관련돼서 불확실성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준이 혹시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론했더라고요. 가장 최악의 경제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돈도 안 돌아, 물가는 비싸, 고용은 안 돼. 그 다음에 QT를 그렇게 대폭 축소한 것은 아마 그 부채 한도 관련해서 단기자금 시장이
좀 유출되는 건 막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왜냐하면 250억 달러씩 땡기는 게 좀 과도했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었는데 50억 달러로 줄여서 그러한 과도한 유출을 막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BNP 파리바 같은 경우는 그 불확실성 관련 uncertainty라고 표현했잖아요. has increased. 이게 추가된 것에 대해서 약간 앞으로 경제 성장에 대해서 경제 성장 하방 떨어질 거다. 이런 위험. 그 다음 인플레이션은 좀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노무라 증권은 노무라에서는 관세를 좀 얘기를 했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 인플레이션 충격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일시적일 거다. 이런 해석을 내놨고요. 그 다음에 UBS에서는 이제 부채 한도 문제가 지금 진행되니까 시중 돈을 너무 빨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QT 속도를 감축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뭐 비슷하게 뽑아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노무라처럼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충격이 뭐 일회성일 거다. 그런 반응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럼 한국 경제 어떤가? 네. 우리나라하고 금리 차가 1.75%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 좀 낮춰주기를 바랬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보다 지금 1.75%포인트나 낮아버리니까 아무튼 이제 그거는 유지돼서 약간 국내 경제 정책 기반자들한테는 좀 곤혹스러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준이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을 2.1%에서 7%로 하향했잖아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원래 2.5%였다가 2.7%로 올려 잡았단 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어제죠? 한국은행에서 그 뭐 시장 결과랑 대체적으로 뭐 맞았지만 그 불확실성이 커졌고 그래서 통화 정책도 좀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걱정스럽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트럼프가 얼마 전에 미국 경기 위축 우려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는 연준 의장이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라고 표현을 했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정책 금리를 동결했고 QT를 폭을 엄청 줄였고 250억 달러 땡기던 거를 50억 달러로 확 줄였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그다지 좋은 영향은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이제 2달 됐으니까 그래도 한 6개월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역시 FOMC가 연달아 열리니까 거기까지 보고 경제정책 방향이라든지 투자의 방향 이런 것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때까지는 불확실성이 계속 유지된다. 특히 우리나라 정치 상황 역시 5월 말 6월까지는 불확실성이 지금 양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6월까지는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엊그제 마무리된 미국 FOMC에 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의 신이었습니다.